이 이야기는 몇 사람한테만 들려줬었고 아직도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쳐. 내가 16살쯤 되었을 때 작은 마을에서 자란 난 언덕을 탐험하는 게 내 일이었어. 이 사건은 네바라주 엘코 카운티의 루비밸리 북쪽 끝에서 일어났었지. 언젠간 구글 어스에서 이곳을 찾아보려고 시도는 해보겠지만 일단은 93번 고속도로에서 나와 루비밸리로 들어가는 길에 약간 북쪽에 있다는 것만 알아도 나는 항상 오래된 광산 갱도와 유령 도시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었어. 그런 것들이 엄청 흥미로웠거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 네바라주 웰스에 있는 버거바에는 테이블 유리 아래에 오래된 19세기 말 지도가 몇 개 놓여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는 루비밸리 바로 북쪽에 있는 여러 유령 도시가 표시되어 있어서 그래서 난 그러고 보니 그 지역엔 자주 가보지 않았었구나 하며 확인해보기로 했어. 72년식 다치 WA100 픽업 트럭에 기름을 넣고 시골 레드넥답게 내 HK91도 챙긴 다음 길을 떠났지. 나는 저지대에서 오래된 집터를 발견했고 산으로 향하면서 버려진 갱도를 찾기 시작했어. 꽤 멋졌기 때문에 계속 나아갔지. 이쯤에서 난 가축길이었던 풀로 뒤덮인 오래된 길을 따라가다가 지름이 약 60cm인 오래된 소나무가 넘어져서 도로를 막고 있는 걸 발견했어. 도로는 나무를 지나 200m쯤 이어지다가 오른쪽으로 꺾인 다음 다시 한 번 더 꺾여 큰 U자를 그리며 180도로 돌았어. 난 나무 앞에 트럭을 세우고 걸어서 출발했어. 20발짜리 탄창이 끼워진 내 총을 집어들고 왼쪽 뒷주머니에도 탄창 하나를 더 꽂아 넣었어. 난 항상 총을 갖고 다녔어. 전에 광산에서 퓨마를 만난 적이 있어이기도 하고 그냥 내가 총질하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산등성이에 올라 몇백 미터 밖에 있는 바위를 쏘아대곤 했었지. 아무튼 쓰러진 나무 위로 올라가자마자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었어. 200m 정도 계속 걸어가 도로가 오른쪽으로 꺾이고 가팔라졌고 오두막을 향할 때쯤 그때서야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사방이 정말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당시는 학교가 막 방학했을 때라 6월 정도였고 어디를 가든 그 시끄러운 매미 소리가 따라왔지만 여기는 아니었던 거야. 내가 쓰러진 나무를 넘자마자 산이 조용해진 듯 보였어. 벌레도 새도 아무것도 없는 귀가 멀어버릴 것 같은 고요함. 모퉁이에 다다르자 그곳엔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었어. 지름이 4.5m는 되어 보였지. 원래 길 위에 있었던 것 같아 보였지만 오랜 세월의 침식과 눈 그리고 그 외 온갖 것들 때문에 길에서 살짝 미끄러져 내려와 있었어. 붉은 석회암이나 뭐 그런 것 같아 보였는데 이 지역에선 흔하지 않아서 눈에 띄었지. 바위를 들여다보니 예전에 언젠간 무언가 조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 보였지만 풍화작용으로 인해 모두 달아 없어진 상태였어. 나는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갔어. 잔뜩 겁을 먹었지만 그곳에 있는 오래된 오두막을 꼭 보고 싶었거든. 꽤 오랫동안 아무도 오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였으니까. 이 시점에서 포장도로를 벗어난 지가 3시간은 되었을 거야. 오두막에 도착했는데 네바다의 다른 버려진 집과 오두막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집은 상태가 꽤 좋아 보였어. 창문 유리는 모두 온전했고 창문 뒤에는 커튼의 일부도 아직 남아있었지. 바로 그때쯤 내 마음 한구석에서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오두막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원래 네바다 한복판에서 찾을 수 있는 대부분의 오두막들은 황량하거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해봤자 부서진 가구 약간 정도? 근데 그 오두막은 가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 세월이 세월인지라 좀 낡긴 했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던 거야. 낡은 매트리스와 침구였던 것이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집 전반에 걸쳐 접시와 다른 조리 도구들과 함께 너덜너덜한 옷과 괴짝
그리고 빛 바랜 그림 같은 개인 소지품들이 있었지.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바로 식탁이었어. 4사람분의 접시, 유리잔, 그리고 식기까지 차려져 있었어. 이런 상태의 오두막은 처음이었어. 마치 여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보였지. 오두막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광산이나 다른 것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어.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약실에 총알을 장전하기로 마음먹었고, 내가 장전 손잡이를 당기는 소리가 협곡에 울려 퍼져 정적을 깨뜨렸어.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게 내 마음을 아주 약간 진정시켜 주었지. 오두막 바로 뒤에는 우물이 있었어. 아직 온전했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곳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 마치 바람이 가볍게 통하는 것 같은 소리가. 우물까지 약 10m 거리에 다다르자 뭔가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정말 코를 비트는 끔찍한 악취였지. 우물에서 무언가 죽은 것이 분명했어. 부패한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고 매캐한 구리 냄새가 코를 찔렀지. 우물에 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서 왼편 언덕 위 광산 입구가 보이길래 그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 가까이 갈수록 갱도로부터 바람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이전에 광산을 탐험해 본 적이 있다면 별로 드문 일은 아니란 걸 알 거야. 다른 쪽의 입구로 들어온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바람이 완벽하게 고요했다는 것이었어. 내가 본 바에 따르면 나무가 움직인다든가 하는 그런 바람의 흔적이 전혀 없었거든. 가까이 가면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또 다른 점은 갱도에서 나오는 바람이 뜨거웠다는 것이었어. 대부분의 갱도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보통은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데 말이야. 갱도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천천히 움직였어. 쓰러진 나무를 넘어온 이후부터 모든 게 잘못된 것처럼 보였어. 갱도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공포감과 감시당하는 느낌은 커져만 갔지. 갱도에서 약 5m 거리까지 다가갔을 때 끔찍한 냄새가 나를 덮쳤어. 부패와 구리의 냄새였지만 우물 냄새보다 훨씬 강한. 그 직후 내 모든 직감이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고 거기서 빠져나와야만 했어. 그곳에서 도망치려 왼쪽으로 돌기 시작했을 때 갱도 입구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갱도의 넓이에 맞추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 내가 가본 대부분의 갱도는 천장이 2.5에서 3m 정도였어. 처음에는 퓨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곧 그 빌어먹을 갱도가 얼마나 컸는지 기억해냈지.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미친듯이 굴렸어. 흑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어. 네바다 북동부에서는 흔치 않지만. 나는 패닉 상태에 빠져 거의 얼어붙을 뻔했고 그놈은 광산 입구 쪽으로 천천히 계속 다가왔어. 아마 입구에서 3m도 안 되는 거리에 왔을 때 햇빛이 그게 뭐였든 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갈색 털로 뒤덮여 있는 걸 보여줬고 바로 그때 그것이 소리를 질렀어. 내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소리였어. 그 비명 소리에 내 귀가 울리고 있었고 패닉 상태에 빠져 그 상황에서 레드넥이라면 응당할 행동을 했지. 난 놈을 총으로 쏘아버린 거야. 소총을 꺼내 가늠쇠를 놈의 중심으로 보이는 곳에 놓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5발을 쏘았어. 대구경 소총으로 큰 사냥감을 쏘아본 적이 있다면 알 텐데 무언가를 맞추면 맞췄다는 소리가 나거든. 4번의 묵직한 쩍 소리가 났고 한 발은 상탄이 났어. 이로 인해 놈은 고통스러워하며 이전보다 더 크게 비명을 질렀는데 이때쯤 우물 안과 갱도 위 언덕에서 각기 다른 여러 개의 비명소리가 더 들려오기 시작했어. 나는 최대한 빠르게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어. 약 75m에서 125m 정도 떨어져 있는 도로 위쪽 숲이 시작되는 곳에서 빠른 움직임을 볼 수 있었어.
언덕 아래로 바위들이 굴러떨어지고 비명소리도 여러 번 들렸지. 갱도에선 내가 쏘았던 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게 뭐였든 간에 내가 맞춘 게 확실했고 그것이 놈을 다치게 만든 것이었지. 그리고 숲속에 그게 뭐였든 간에 그것들은 네 발을 이용해 나무에서 나무로 달리며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어. 바위를 향해 달리면서 나는 언덕 꼭대기에 움직임이 있는 대략적인 방향으로 총을 쏘아댔어. 석회암 바위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20발짜리 탄창을 다 써버렸고 난 빈 탄창을 잡아 뺀 다음 여분의 탄창을 넣고 한 발을 장전한 후 약 200m 떨어진 그 쓰러진 나무를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어. 난 계속 뒤를 돌아봤고 뭔지 몰라도 그것들은 나무 위에 머물렀어. 놈들의 몸집과 털은 알아볼 수 있었지만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진 않았지. 난 쓰러진 나무로 돌아가서 뛰어넘으려다 그대로 땅에 처박혔고 허겁지겁 일어나 약 50m 떨어진 가장 가까운 움직임을 향해 12발에서 15발을 쏘았어. 몇 발이 명중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더 크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 비명과 총소리 때문에 귀가 멀지경이었지. 그리고 난 트럭 문을 열고 최대한 빠르게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 후진해서 방향을 바꾸려다 하마터면 트럭을 협곡에 떨어뜨릴 뻔했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들어온 길로 나가려고 할 때 난 마침내 놈들 중 하나를 보게 되었어. 그것은 나무 위에 앞발을 얹고 웅크리고 있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갈색 털로 덮여 있었고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의 끝에는 발톱이 튀어나왔으며 등은 굽었고 얼굴은 가늘어서 오소리와 매우 비슷해 보였지만 눈은 움푹 꺼져 있었어. 그것은 머리를 앞뒤로 흔들고 있었고 말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은 소리가 났지만 너무 뒤틀려 있었고 거기에 트럭의 소음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들어오는 길에는 시속 25km로 달렸던 그 엉망진창인 비포장도로를 나갈 때는 평균 시속 80, 90km로 달렸어. 포장도로로 돌아올 때까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았고 그때쯤 난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라 멈춰서 정신을 가다듬어야 했어. 난 약간의 충격을 받은 채 마을로 돌아왔지. 우리 아빠는 약 20년 동안 루비 산맥에서 가이드로 일했었는데 아빠는 잘 다녀왔냐고 어디를 갔었냐고 물어왔어. 아빠는 내가 놀란 상태인 걸 보고선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고 나는 루비밸리 북쪽에 있었다고 대답했어. 그러자 아빠는 조용해지더니 길 위로 나무가 쓰러져 있는 오두막을 봤는지 물었고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아빠는 내 눈을 바라보며 그곳은 다시는 특히 혼자서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말했어.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았지. 난 한 번도 그곳에 돌아가 보지 않았어. 내가 지금 네바다 서부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선 무엇인가 나에게 그곳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고. 이건 2001년 카메라폰이 없던 시절이었고 디지털 카메라를 사기엔 내가 돈이 없었지. 카메라를 들고 가급적이면 헬멧에 붙이는 고프로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어. 무장한 친구도 몇 명 데리고. 그냥 그곳에 대한 무언가가 날 다시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아. 거기서 겪었던 그 끔찍한 일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언젠가는 돌아가 볼 거야. 아마 난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한 결론이 필요한 걸지도. 잠깐 스케치해 볼게. 내 거지 같은 그림 실력 때문에 좀 엉성할 거야. 몇 년 전에 좀 알아보려고 노인들 몇 명한테 물어보고 다녔었는데 그중 한 명이 루비 산맥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 짧게 써볼게. 40년대와 50년대에 육군 항공대가 웬더버 공군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했었고 가끔씩 날씨가 안 좋을 때마다 B-25, B-17, B-29가 악화된 시야로 인해 루비산에 충돌하곤 했었어.
겨울철 지역 목장주들 중 일부가 군을 도와 추락 현장으로 가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모집됐었는데, 내가 이야기를 나눴던 목장주는 말을 타고 추락 현장까지 가서 시신을 수습하는데 약 3일이 걸렸다고 말했어. 그는 그들이 잔해에 도착했을 때 모든 승무원이 잔해 속 빈터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말했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지가 절단되어 있었고 모두 충돌로 사망한 것이 분명해 보였지.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은 그곳에 나란히 누워있게 된 거야. 게다가 그곳은 거의 3000m 고도였었고, 코요테 사냥. 옥수수 밭에서 코요테 사냥을 하고 있는 나. 밤에 사냥 중 잭라이트 사냥을 당한 어떤 사슴에 내장 더미를 놓고 사냥하는 중 코요테 2마리를 쏘고 그곳에 방치해. 30분이 지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갑자기 고요. 아주 완벽한 고요. 벌레 소리도 새 소리도 아무것도 없어. 바스락, 슥, 바스락. 무엇인가 찢어지는 소리. 뭐야? 구름이 달을 가려. 완전한 어둠. 그러니까 내 손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달이 다시 나와. 땅에 아주 납작하게 엎드린 약 2.5m 길이의 은빛의 무언가가 내장더미 옆에서 죽은 코요테를 물어뜯고 있어. 코요테 2마리가 사체를 먹기 위해 엎드린 거라 짐작해. 그럼 그걸로 그 길이도 설명되니까. 야간 투시경은 장거리에서 무언가를 알아보기엔 영 아니었어. 소총을 어깨에 견착하고 그것의 어깨 또는 엉덩이를 조준해. 243 구경 발리스틱 팁이면 엉덩이에 맞추더라도 코요테는 죽이고도 남으니까. 탕. 그러자 그것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고작 15cm 정도 높아졌을 뿐이지만 난 이제 다리가 4개뿐인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 눈. 세상에, 그 눈. 피처럼 새빨갛고 엄청나게 커. 그러니까 막 코요테 머리 전체보다 더 커. 차탄 장전. 탕. 총알이 한쪽 눈에 뒤 혹은 옆 7cm 부분에 맞아서 먼지와 털이 날리는 것을 봐. 그것은 내가 무슨 코르크 총으로 쏘기라도 한 것처럼 어슬렁어슬렁 걸어가. 태어나서 해본 것 중 가장 빠르게 차탄을 장전해. 탕. 장전. 탕. 이제 시야에서 벗어났어. 빠르게 재장전. 전술적으로 트럭으로 후퇴해. AR, 탄창 8개, 그리고 집채만한 배터리 스포트라이트를 챙겨. 다시 전술적으로 그곳에 돌아가. 100만 칸델라 스포트라이트 불빛이 장렬해. 피와 털이 아주 사방에 흩뿌려져 있어. 죽은 코요테가 깔끔하게 반으로 갈라져 있어. 마치 딱 한 입으로 그만큼을 베어문 것처럼. 털이 빨간 인조 머리털만큼 빨개. 마치 내가 싸구려 가발 한 무더기를 쏘기라도 한 것처럼. 핏자국을 발견해. 피가 검은색으로 보여. 이건 맞지 않아. 적어도 백열 조명 아래에선. 주머니에서 월마트 영수증을 꺼내 피를 묻혀. 피는 검은색이 맞았어. 숲의 경계 전체에다가 대고 미친듯이 빛을 비춰. 그 즉시 그것의 얼굴 혹은 눈을 밝혀. 그것은 그냥 거기 앉아서 지켜보고 있어. 개처럼 앉아있는데도 그것의 키는 약 180cm 정도야. 잠깐만. 그것의 다리는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놈의 가슴에 불빛을 비춰. 낡은 울타리 기둥에 기대어 있어. 마치 사람처럼. 그 가짜 빨간 털에 뒤덮인 채로. AR 한탄창을 때려박아. 재장전. 털에 검은 피가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여.
내 트럭을 향해 전술적으로 빤스러 난 다음 마을로 꽁지 빠지게 도망가. 수렵 관리원한테 가. 동틀 무렵 관리원과 함께 돌아가. 곰에 대비해 무장도 한 채로. 코요테와 사슴은 이제 깨끗한 하얀 뼈만 남아있고 뼈는 여전히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 포식자는 그렇게 먹지 않아. 그렇게 깨끗한 포식자는 없어. 혈액과 털을 찾았고 관리원이 샘플을 채취해 증거 봉투에 넣어. 집으로 돌아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즉시 천연자원국에서 분석 결과와 함께 전화가 와. 내가 관리원보다 빨리 마을로 돌아온 게 분명했는데도 천연자원국은 그게 스라순이었다고 말해. 우리 주에선 30년대 이후로 스라순이의 목격이 확인된 적은 없어. 그건 그런 산고양이보다 적어도 20배는 더 컸어. 천연자원국에 다시 전화해. 그 일에 신경 끄라는 퉁명스러운 말을 듣게 돼. 내 생각엔 정부가 어떤 지각 있는 생물 무기를 현장 시험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것은 243 구경 최소 2발, 거기다 5.56 스위프트 A 프레임을 최소 1발은 흡수했어. 그 후 어두워진 후의 농장에는 2번 다시 가지 않아. 익명 4668. 이야, 오피가 내 이야기를 다시 올렸네. 난 3달 전 마침내 그 빨간 놈을 찾아서 죽였어. 그건 농장 이웃에 근친 교배된 멍청한 식별을 위해 염색된 라마였지. 왜 모피 염색약으로 그 가발 같은 빨간색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어. 놈은 엄청나게 부숭부숭했었어. 마치 단 한 번도 털을 깎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야. 아마 내 생각엔 어둠이 눈에 뭔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 왜냐하면 놈은 평범한 라마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거든. 대낮에 농장 또랑에서 발견하고 바로 알아봤어. 엎드려 있었고 내가 기억했던 모습과 똑같았어. 그리고 7mm 매그넘으로 쏘아버렸지. 움직이지 않길래 3번 더 쏘았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놈에게 다가갔는데 한 발로 어깨와 흉곽 대부분을 날려버렸고 진짜 사랑한다 A프레임. 나머지 3발은 갈비뼈를 완전히 작살냈지. 내장을 빼고 가죽을 벗겨보니 243 구경이 목뼈에 박힌 채 아물어 있었고 왼쪽 어깨뼈에도 박혀 있었는데 역시 아물어 있었으며 오른쪽 눈썹 쪽 튀어나온 부분에 큰 홈이 나 있었어. 아마도 내가 처음 쏜 총알일 거야. 내가 눈 몇 센치 뒤에 맞았다고 주장했던 그거 말이야. 그건 역시 흉진 채 아물어 있었지. 내가 AR로 맞췄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지만 맞췄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또한 검은 피에 대한 설명도 있어. 밤색 양모 염료인지 뭔지 암튼 그 사람들이 염색할 때 썼던 그게 마르기 전 거기에 피가 더해져서 검은 액체가 되었던 거야. 라마 주인이 방금 막 염색했던 게 분명해. 왜냐하면 놈이 엎드려 있던 잎사귀에 검은 얼룩이 남아있었거든. 나는 그 자국을 추적해 우리 땅 경계선 울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녀석이 엎드려 있던 곳 몇 군데를 발견했는데 그곳에 털 염료가 잔뜩 묻어 있었어. 왜 그것이 죽은 코요테나 심지어 그 주변 내장 무더기까지 씹어먹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전혀 모르겠어. 돌연변이었거나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난 수렵 관리원에게 전화해서 말했어. 아마 제가 뭔가 저지른 것 같아요. 그때 그거 기억하시죠? 아, 네. 네, 그거요. 제가 다시 찾아내서 죽였어요. 익명 4693. 야, 네가 묘사했던 그걸 죽였다고 해서 놀려먹었어야지. 당연히 그랬지. 그는 보안관 한 3명과 함께 아주 틱틱하게 차려입고 나왔고 내가 아이오와에서 라마를 쏘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들 모두 다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지. 그들은 심지어 라마 주인을 관리 소홀로 고발하겠냐고까지 물어봤어. 난 그냥 그 빌어먹을 놈을 쏜 것으로
만족한다고 대답했지.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은 나더러 그것을 먹을 거냐고 물어봤어. 그건 죽어도 싫었어. 그게 그거였다는 거 알고 난 후에도 여전히 소름 끼쳤으니까. 내가 거절하자 그들은 내가 그것을 태우는 것을 도와줬어. 익명 4770. 그가 보안관을 3명을 데리고 나왔다고? 네가 이미 그 새끼를 죽였는데 왜? 왜냐하면 내가 전번 사건에서 그 수렵 관리원을 아주 개쫄게 만들었고 내 이야기와 자신이 수집한 증거를 여전히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그는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그런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내가 그에게 전화했을 때 그게 빌어먹을 라마였다는 건 말하지 않았었으니까 뭔가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익명 3856. 그래서 결론은 그냥 네가 이웃의 비싼 애완동물을 죽였다는 거야? 익명 3878. 그의 입장을 변화하자면 그 라마는 육식광이 되어버렸으니까.